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일단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오늘 밤이 FOMC 회의이기 때문에 당장 막 변동성이 막 터지면서 막 대폭락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차분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교적 차분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한국장 장중에 한국장 마감될 때쯤에 푸틴이 연설을 하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용하던 시장에 약간 좀 이 변화가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오늘 밤 FOMC 회의겠죠, 그죠? FOMC 회의가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락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고 뭐 아시아 증시고 간에 전반적으로 FOMC라는 오늘 밤에 있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방향성을 안 보이면서 옆으로 줄줄줄 기어가면서 방향성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죠? 오늘 밤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상승도 혹은 하락도 방향이 충분히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FOMC 이야기를 좀 잠깐 하자면은 일단 75bp 인상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75bp 인상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84% 인상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100bp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75bp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스웨덴이 100bp를 인상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오늘 밤에 100bp를 올린다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75 올리는 게 적당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00bp를 올린다면은 이제 서프라이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냥 75로 올리거나 그러면 그냥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시장은 뭐 상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100bp를 올리면은 순간적으로는 좀 더 시장이 충격 먹어서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100bp 인상을 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급락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 100bp 인상은 오히려 좀 반등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75든 100이건 간에 이 금리와 관련된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는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은 올라가지 않겠어 라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75는 예상했던 거고, 100bp 같은 경우는 100bp 인상을 해버리면 당장은 놀랄 수 있는데 100bp 인상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미국 경제가 100bp 인상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라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bp 인상하면 당장은 급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뭐 반등 시도를 조만간 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일단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일단 어떻게 발표가 되든 간에 일단 시장 상승 쪽으로 일단 뭐 방향이 잡힐 것 같긴 한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요한 게 큰 그림에서 보면 75로 올리냐 100을 올리냐 이게 사실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긴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좀 큰 흐름, 여전히 인플레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긴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하고 그래서 금융시장이 안 좋고 이런 큰 흐름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75냐 100이냐 앞에서는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집중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뭐 큰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대세에 지장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밤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냐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오늘 밤에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볼 거는 그겁니다. 어디까지 연준 니네가 금리를 올릴 건데 라고 하는 터미널 레이트죠. 최종 금리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볼까 합니다. 앞으로 파월 의장이 또 그리고 통화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 요런 두 가지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볼 생각이에요. 금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솔직히 전 별로 관심이 없고 파월 의장 인터뷰의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저의 관전 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그래서 니네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 얼마까지 최종 금리를 올릴 건데 최종 금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긴축 속도 어떻게 할 거냐, 더 빨리 할 거냐 아니면 다음번에 좀 늦출 거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 그죠? 이런 립 서비스 등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그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라는 게 있을 텐데, 이 최종 금리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거나 그래 버리면은 제 생각엔 시장이 충격을 먹고 이것 때문에는 좀 급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장은 대략적으로 4.5% 정도까지 올리면 이제 금리 인상 다 한 거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갖고 있는데, 만약에 뭐 물론 솔직히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중립 그 최종 금리 수준 터미널 레이트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 4.5라는 대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장 예상치가 4.5거든요. 이거를 좀 크게 넘어선다라는 인상을 주면은 시장은 좀 급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축 우려 강화가 또다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종 금리가 얼마나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이거를 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에 좀 집중을 해서 시장을 좀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전망치는 그렇습니다. 어디 갔더라? 시장의 전망치는 이래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9월 달에 일단 이번에 오늘 밤에 75bp를 올려서 3.25가 되고, 21년 그 다음번 11월 FOMC에 뭐 4% 금리가 되고, 12월 달에 4.5%가 되고, 그 다음 4.5%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최종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이 정도인 겁니다. 4.5에서 4.75 정도가 어떤 최종 금리가 되지 않을까. 4.5에서 4.75 정도 올리면은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생각인데, 연준이 아니 그 파월 의장이 오늘 밤에 뭐라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그 4.5를 강하게 많이 넘어가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면 시장 폭락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린 거고, FOMC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본 거고요.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입장에서는 또 약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드렸죠. 이게 하여튼 시장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 전에 너무 많이 빠지거나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은 꼭 되돌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분봉 잘 살펴보시면서 FOMC 파월 의장님 인터뷰하시기 전인데 지나치게 뭐 대폭락을 하거나 지나치게 뭐 대급등을 하거나 이러면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옵션 만기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장을 보시면은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이고 오늘 급등하나 보다 하면은 이게 시장 장 막판까지 계속 급등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은 지금 뭐 대폭락하고 있더라도 이거 장 막판까지 계속 폭락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여튼 무슨 한마디나 무슨 언급 한마디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가고 있는 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너무 뭐 분봉 이런 거에 집중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큰 그림 보자고요.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를 먹자라는 그런 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어제 S&P는 3,900을 붕괴시킨 거를 재차 확인을 했으니까 하락의 목표치는 아래쪽으로 열린 겁니다. FOMC의 회의 결과에 따라 뭐 조금씩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3,725까지 일단 S&P의 하락 목표치 마디가 열려 있는 거고, 만약에 S&P가 오늘 급등을 하고 싶다면 3,920을 강하게 돌파한 장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S&P가 오늘 뭐 다시 어떤 그 대폭락 이런 걸 하고 싶으면 3,860이나 50 정도를 붕괴시키면은 오늘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 점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오늘 파월 의장님이 뭐라 하셔도 위쪽에 있는 저항 3,920 정도,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 3,850이나 60 정도를 붕괴시키지 않으면은 결국 또 재미없게 박스권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김 빠지는 회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대박을 꿈꾸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 놓고 냉철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죠, 이렇게 다만 어쨌든 이 FOMC 회의가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혼자 한번 생각해보는 힘은 기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죠?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파월 의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는 게 공부 차원에선 좋겠죠. 그죠? 중요한 거 지지와 저항. 나스닥은 올라가고 싶으면 12,000자리 강하게 돌파한 짝 해야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갈 거면 11,780 붕괴시키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지지선 살아있고 위쪽에 저항 살아있으면 또 박스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미국 증시는 이 전반적으로 FOMC 회의를 앞두고 한 3거래일째 답답한 구간 안에서 놀고 있다.
오늘 밤 방향을 정할 수도 있지만 뭐 답답하게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으시고 한번 스스로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고, 빅스 지수의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빅스 입장에서도 봐도 똑같죠. 지금 일단 하방이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래쪽으로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빅스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7을 돌파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해서 지금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빅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27자리 이런 자리 싸움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FOMC 회의가 중요하니까 좀 먼저 이 미국 증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아시아 같은 경우 뭐 오늘 하여튼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 안 좋았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한국장 마감하기 직전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이 연설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약간 확대된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FOMC 회의가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푸틴의 연설 내용에 딱히 뭐 어떤 발작을 하거나 그런 반응은 일단 보이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입니다. 푸틴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연설 내용을 뭐 직접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뉴스 기사 내용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제가 영어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런데 그 모빌리제이션이라는 표현이 아마 동원령인 것 같거든요. 동원령.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남자들 전쟁터로 끌고 가려고 동원령을 이야기했다, 동원령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갈등의 심화, 전쟁의 심화 이런 거를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장막판에 달러가 조금 더, 한국 장막판에 달러가 조금 치솟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달러가 좀 치솟으면서 여기 보시면 고점을 미묘하게 좀 높여놓은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그 루블화 환율 같은 것도 좀 약세 흐름, 그죠? 이렇게 푸틴 연설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잠시 해프닝으로 끝난 모양입니다. 급등했다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돌린 모습이죠. 윗골이 달린 거 보니까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근데 이 푸틴의 연설이 뭐 어떤 지금 주식시장의 대세를 결정하고 지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지나가는 이벤트로서, 깜짝 이벤트로서 역할을 좀 해준 것 같긴 합니다. 천연가스 같은 거 또 가격들 잘 보셔야겠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관련된 이슈니까요. 일단은 갈등이 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 동원령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뭐겠어요? 천연가스라든가 뭐 석유,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은 근데 뭐 영원하진 않겠죠. 일단 FOMC 회의가 오늘 밤에 더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푸틴의 연설은 지나가는 이벤트였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주식시장의 반응도 잘 없긴 하고요. 다만 이제 저런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뭐 유럽 증시에는 확실히 좀 충격으로 다가온 모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 3거래일 동안 지켰던 이 자리를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 아니죠. 조금 전에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일단 이 급락 출발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지금 어떻다라는 거는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FOMC 회의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 이후의 움직임이 진짜겠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시간 관계상 아마 FOMC 회의 끝날 때쯤 아마 유럽장 마감할 걸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유럽장 같은 경우는 좀 서운할 겁니다. 그죠? 중요한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본장이 문 닫아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럽은 뭐 내일이 중요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 오늘 하여튼 FOMC 회의 앞뒀다고 뭐 전반적으로 뭐 하락하긴 했는데요. 세계 증시가 뭐 그다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다들 가던 길 갔어요. 아래쪽으로 중국 증시 가고 있고, 뭐 그 도치형 모양,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도치형 모양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뭐 그다지 반등으로서의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일단 그냥 눈치 보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렇게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조금 전에 달러 강세 나왔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중국 증시에 영향이 안 좋게 미치겠죠. 그죠? 악재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 이런 것도 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어딘가에 이게 중요한 자리를 막 붕괴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 뭐 일본 증시 이렇게 빠졌지만은 뭐 이게 엄청난 대폭락이다, FOMC 회의 전에 힘 뺀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전반적으로 다들 그냥 뭐 차분하게 가던 길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차분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글쎄요, 전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뭐 지켜보려고요. 그냥 멍 때리니 그냥 뭐 하여튼 편안하게 지켜보려고요. 오늘 밤에 뭐 좀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뭐 추가로 하락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뭐 제 입장에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건드려야 될, 제가 뭔가 매매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는 일단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하여튼 오늘 밤도 계속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미국 증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전히 다중바닥형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요. 그죠? S&P는 3725 이런 자리 붕괴돼야, 이런 자리 그 3700 초반대 이런 자리 붕괴가 돼야 이제 쌍바닥 뭐 혹은 그 다중바닥형 이런 이야기 못하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요. 나스닥은 이제 11780 붕괴되면은 이제 다중바닥형 이야기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고,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삼성전자 하락과 LG 에너지 솔루션 하락 때문에 맛이 갔죠. 그죠? 그 삼성전자 이런 것도 좀 비교적 급락을, 그러니까 중요한 이벤트 전에 몇 거래일 동안 지켰던 지지력을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FOMC 회의 직전이니까 막 대폭락, 뭐 대급락 이런 건 아니고 적당히 빠지다가 말았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하락 추세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말씀드렸다시피 47만원 붕괴가 돼야 이제 뭐가 좀 의미 있는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거니까, 하여튼 근데 얘도 지지력이 없네요. 그죠? 지지력이 잘 안 보이고 계속해서 아래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월 19일 날 이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서 단기낙 폭과대에 대한 이런 피로를 2거래일 동안 풀었다라고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적합할 텐데, 오늘 밤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뭐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일단 매수세는 보이지 않는다,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뭐 대형주 친구들이 안 좋았으니까 그 코스피가 좋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자리 304 자리까지 이제 내려와서 이 아주 중요한 매물대의 최하단부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뭐 여기 어딘가 이 정도로 이렇게 여기 어딘가, 이 정도 범위로서 이렇게 이 어떤 이 자리가 어떤 그 전저점 매물대로서의 지지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지력 구간의 하단부에 지금 거의 근접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이제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이 한국 증시가 그래도 최근에 좀 강했었기 때문에 뭐 300 터치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엄밀히 따지면 이런 자리 지금 뭐 303, 304 자리를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아래쪽에 뭐 300이라든가 이런 의미 있는 뭐 라운드 넘버 이런 자리에 지지력이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건데, 근데 사실상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와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 추세를 전환시키려면 여기까지 내려왔었어도 안 됐었고, 이 한참 위에서 이미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어야 이게, 그죠? 이미 한참 전에 반등을 하고 있었어야 이게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여기서 힘을 겨루고 있고, 이런 중요한 지지대 혹은 이런 매물대 아래쪽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사실 자체가 이게 일단 힘이 없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참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세계 경제 움직임에 좀 민감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세계 경제 곱하기죠. 세계 경제 곱하기. 세계 경제가 이만큼 움직이면 한국 경제는 요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일종의 뭐 레버리지가 좀 강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수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세계 경제 움직임에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여서,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가 조금만 좋아지면 확 좋아지고 조금만 안 좋아지면 확 나빠지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요. 내수가 약하니까요. 그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투자에 좀 적용을 해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만약에 이제 세계 증시가 앞으로 좋아질 거고 정말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미국에 투자해야 될까요? 신흥국에 투자해야 될까요? 한국 증시 같은 거 이런 거 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좋아지고 그럴 거면은
한국 증시에 아마 제일 먼저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세상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미국 주식 사면은 약간 좀 재미를 좀 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 증시 아무런 매수세,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세계 증시가 이게 세계 경기가 좋아지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예로 이런 거를 또 예시를 또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기름값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당장 가서 그럼 기름값 뭐 베팅하나요? 그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기름값이 오를 것 같으면은 기름값 오르기 전에 보통 S오일이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정유주들이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를 걸 확실히 아는 세력들은 그렇다면 기름값 오르기 전에 미리 레버리지가 더 큰 이런 개별 종목들 산단 말이에요. 신흥국 주식시장에 와서. 그러니까 요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탄광 속에 있는 카나리아, 뭐 일종의 신호등 이런 역할인 거죠, 그죠? 한국 증시가 그래서 이 지나치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벌써 이제 세계 경기가 잘 풀리기 어렵다라는 증거로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도 하여튼 잘 빠지고 있어서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오늘 뭐 하루 빠지고 뭐 오늘 뭐 하루 오르고 이런 게 지금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하여튼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뭐 잘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오늘 재밌는 일 많았죠. 오늘 그 원달러 환율 아침에 이런 뉴스 나왔는데 그죠? 통화 스왑 600억 달러 규모 체결 가능성 뉴스 나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국은행에서 통화 스왑 추진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 위에 있는 연합 인포맥스 기사 이거 삭제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하여튼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 나오고 나서 그 통화 스왑 기사 나오고 나서 그 바로 아래에 무역 수지 적자 소식 나왔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이게 워낙 구조적인 거라서 이걸 단순히 뭐 통화 스왑 이런 걸로 해결하겠냐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수출 잘 되고 이 외국이 그 달러가 계속 한국으로 유입될 만한 뭔가 그런 게 있으면 환율이 자연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지. 뭐 통화 스왑을 해서 원화가 강세가 되고 그런 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맨날 하던 이야기고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중요해서 좀 하여튼 오늘 순서를 좀 거꾸로 좀 해봤습니다. 미국장 좀 먼저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